저는 지금부터 CS 연계로 게임을 승리해볼 겁니다. 때는 일주일 전. 시발 CS 300개 먹어도 게임을 지네. 그럴 거면 먹지 마. 안 먹고 오케이 이겨. CS 연계로 게임 이기면 10만원 준다. 진짜지? 첫 번째 판입니다. 우선 저는 미니언을 안 먹어도 되는 서폴 라인으로 이 챌린지를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첫 판부터 생각하지 못했던 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건 바로 제가 서포터를 많이 안 해봤다는 점입니다. 뽀삐 개못하네 시발. 챌린지를 위해선 서폿의 숙련도 또한 올려야 되는 것으로 보였죠. 그래도 정글하던 습관으로 시야의 허점을 활용해서 두 번째 부시로 몰래 들어온 뒤 상대 징크스까지 노리는 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시 한번 마공점을 활용해서 징크스에게 벽궁을 성공시키게 되었고 서서히 뽀삐 서포터의 활용법을 터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챌린지에 불편함은 존재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타는 미니언이 아까워서라도 서포터지만 이런 원거리 미니언 맛있게 먹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CS 연계라 함은 미니언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저처럼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근데 이에 와드도 카운팅이 되다 보니까 와드의 막타를 먹을 수 없는 서포터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은 정말 개트롤처럼 보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신속 게임에서 이 챌린지를 진행했고 후반에는 시야 점수 75점을 먹을 만큼 팀이 주변에 있을 때 렌즈와 핑화를 활용해서 시야를 주로 지워나갔고 상대 정글의 와드를 깊숙이 넣으면서 서포터가 해야 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뭐였지? 뭔 소리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미니언 연계 먹기 챌린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상대 바텀이 1차 포탑에 나오지도 못할 만큼 찍어 누르면서 바텀 라인전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 상대 정글에서 오는 적을 계속 잡아주었습니다. 이대로만 한다면 챌린지가 금방 끝날 줄 알았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깝다 크크. 이 판이 사실 이 챌린지의 첫 트이기도 해서 처음부터 너무 빨리 깨버리면 어떡하지 생각하고 있었던 찰나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얼핏 보면 미드 다이브를 아주 성공적으로 한 모습이죠.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챌린지를 실패했습니다. 바로 CS 2개가 들어와 있는 거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다이브를 하던 중 벽공을 하고 땅에 찍어놓은 Q가 미니언을 먹어버리고 맙니다. 네, 이 챌린지의 사실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냥 게임을 하는데 미니언을 한 마리도 어디선가 어떻게든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판입니다. 미드 로밍을 가던 중 딸피인 상대 정글을 물었고 상대 타워 앞이지만 정말 아슬아슬하게 잭스의 Q가 저의 보호막에 씹히면서 킬을 따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 한 번 더 저는 마공점을 이용해서 미드를 갔고 네, 보셨나요? 미니언을 먹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판입니다. 뽀삐 서포터만 계속하니까 이제 라인전의 디테일을 좀 알겠더라고요. 여기 부시를 장악하는 게 초반 바텀 라인전을 푸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피규환을 하고 선 2렙을 찍고 킬각을 보면 네 번째 판입니다. 생각보다 미니언을 하나도 안 먹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점점 저의 뽀삐 서포터의 숙련도가 쌓여갔고 좀 더 라인전에 있어서 포지션을 공격적으로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1호의 베리어가 빠졌고 저는 뽀삐의 패시브인 보호막을 주운 뒤 평타 한 대를 더 때리면서 이기적인 딜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의 정글이 먼저 왔고 그렇게 상대를 모조리 잡는 데 성공하게 되었죠. 사실 라인전을 이기는 게 이 챌린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뽀삐는 라인전에 계속 있는 것보단 다양한 벽공각을 볼 수 있는 새 라인을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킬을 챙기고 게임을 장악하는 게 뽀삐의 강점입니다. 근데 라인전을 지게 되면은 우리 원딜과 함께 타워 옆에서 맞고 있어야 되거나 원딜 자체를 유기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을 이기는 가능성 또한 낮아지겠죠. 하지만 반대로 라인전을 이기고 로밍을 다닌다면 우리 팀 원딜은 잘 죽지 않고 오히려 위쪽은 계속 터져나가면서 게임의 승리를 쉽게 굳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실상 라인전을 이기는 게 이 챌린지의 첫 단추이죠. 그렇게 첫 단추를 잘 깨면 뽀삐는 협곡의 제왕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챌린지는 협곡을 그냥 승리해서 깨는 챌린지가 아니었죠. 지금부터 제가 가장 유의해야 되는 건 CS를 안 먹는 거였죠. 게임은 유리했고 상대 카시가 미드에 나오자 저는 곧장 이니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빼면서 시간이 남으니까 미니언을 먹었습니다. 롤을 10년 가까이 해서 마스터 티어를 간 저에게 있어서는 미니언을 안 먹어서 골드가 부족해서 못 이기는 것보다 그냥 미니언을 안 먹는 것 자체가 더 힘든 기이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쉽게 생각했던 이 챌린지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느덧 5번째 판 네, 6번째 판. 이 챌린지의 핵심인 라인전 이기 단계부터 약간 꼬인 판이었습니다. 그렇게 상대 서포터의 제압을 먹긴 했지만 상대 애쉬는 너무나 잘 커버렸죠. 하지만 저는 뽀삐 서포터만 6판을 연속으로 했기 때문에 암흑시야와 마공점을 활용한 깜짝 킬각을 잘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 보이는 데서 두 번째 부시로 들어왔고 우리 원딜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중요한 타이밍에 벽공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계를 해서 잘 큰 애쉬를 잡았지만 게임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중반에 바텀에서 싸움이 열렸고 저는 나르를 노리다가 그만
이 밀려오는 웨이브까지 같이 큐를 맞추면서 미니언을 먹어버렸습니다. 싸움을 하면서 미니언의 위치까지 봐야 된다는 게 이 챌린지의 숨은 벽이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벽을 넘어서고 이 챌린지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7번째 판, 혹시나 첫 번째 부시에 상대가 있을 걸 대비해서 미리 벽궁 가기 이쁜 위치로 포지션을 잡아놔서 상대 니코의 플래시를 뺄 수 있게 되었죠. 그러고 나선 다음 벽궁 쿨이 돌아올 때 상대 원딜을 노려주면서 스펠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라인을 먼저 넣고 거진 처음으로 저희 초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상대 정글로 들어가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는 마침 아래쪽 캠프 시작을 해서 반피 상대 정글을 만날 수 있었죠. 사일러스가 침착하게 블루를 먹고 3렙을 찍어서 비록 잡지는 못했지만 풀 교환에다가 저는 마궁점이고 상대 정글은 정글링에 한번 지체가 있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기분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딜이 혼자서 카이사를 잡고 상대 서폿까지 딸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어서 다이브까지 하러 가게 됩니다. 그 후에 풀캠을 마친 우리 정글이 바텀갱을 와서 상대 카이사에게 벽공을 걸어줬습니다. 그 후 스킬 연계로 카이사를 잡는 데 성공하게 되었죠. 그 후에는 저는 돌아다니기로 했고 유충 타이밍이라 올라가던 중 미드를 잠깐 들렸는데 요네의 좋은 호응으로 미드까지 잡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 차이로 결국 유충 한타에서 크게 이득을 봐서 게임이 점점 승리로 굳혀지는 듯 했죠. 하지만 저희는 다음 아타칸 싸움에서 대패를 하게 되었고 게임을 역전당했습니다. 사실 이 챌린지의 또 다른 어려운 점인데요. CS 연계로 게임을 이겨야 챌린지가 끝나는 건데 사실 서포터로서 캐리란 어느 정도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8번째 판이네요. 베이가의 기둥에 제가 밀면 스턴이 걸리니까 이를 한번 활용해 보려고 박았다가 그대로 죽고 갑니다. 라인전이 망해버려서 첫 단추부터 꼬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게임을 이기고 싶어서 우리 원딜에겐 미안하지만 저는 로밍을 열심히 다녔고 특히나 상대 미드를 많이 괴롭혔는데요. 제가 벽공을 시도했을 때 니달리의 창이 맞지 않자 상대 신드라는 우리 팀 니달리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니달리는 죽었지만 제 신드라를 열심히 때림으로써 1대1 교환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이 미드 라인은 현재 밀어야 되는 라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미니언을 먹으면 안 돼서 최대한 막타를 안 치는 선에서 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럭스가 등장하니까 제가 시선 강타를 당했고 패시브 평타가 돈지 모른 채 미니언으로 가려고 눌렀다가 그대로 미니언을 먹고 맙니다. 그렇게 슬프게 시작된 9번째 판, 전멸 벽궁 가게 봤지만 트위치가 스턴이 걸리지 않았을 뿐더러 상대 정글이 돌아서 바텀에 왔기 때문에 우리 카이사는 호응조차 못했고 심지어는 미니언까지 먹어버렸습니다. 10번째 판, 랭크하다가 라인 꼬이면 서포 뽀삐 해야겠다라고 슬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숙련도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렇게 스펠 교환을 한 뽀삐는 마법공학 전멸이 있기 때문에 다음 마공점으로 킬각을 노리기가 굉장히 쉬워지. 11번째 판, 이번 판은 상대 정글이 먼저 와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볼 뻔했지만 이때 상대 룰루가 타워를 막기 시작하자 어느덧 죽었고 갑자기 무수히 찍히는 우리 팀 정글의 핑까지, 그래서 상대 정글까지 잡으면서 상황이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저는 교환을 한 뒤 뽀삐 짬이 좀 찼다고 생각해서 로밍에 특화된 공생형 밑창 아이템을 사보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템은 많이 돌아다니면 신발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이 풀린 서포터가 가기에 정말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렇게 바텀 포탑도 부시고 CS도 연계라서 정말 오랜만에 상황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단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게임이 어느 정도 중반이 되면 제가 이 승부욕 때문에 1킬 1킬에 목숨을 걸다 보니까 미니언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하면 내가 렉사이를 잡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있고 결국 미니언을 먹었습니다. 12번째 판, 이제는 뽀삐의 W마저 숙련도가 쌓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벽궁 동안 특패의 골카가 들어가고 나서 스턴이 풀릴 때쯤 기다렸다가 쓰는 센스까지 생기게 됐네요. 그리고 바텀에서 거친 싸움 끝에 집에 가려고 했는데 상대 비드가 로밍을 와버렸습니다. 아, 이대로 죽겠구나 싶던 찰나에 호그모가 갑자기 백무빙을 치면서 제가 아칼리의 이를 피하자 아칼리에게 벽궁이 들어갔고 그대로 저희 딸피 둘 다 살게 됩니다. 그 후에 상대 정글의 시야를 먹던 중 정글을 먹는 상대 정글을 발견했고 잡으려고 했는데 이때 그 후 아직도 CS 연계인 채로 상대 원딜을 암흑시야에서 노려줍니다. 이 코어가 나온 카이날비 서포 뽀삐는 이게 생각보다 세거든요. 하지만 상대팀 서포 잔나의 슈퍼세이브로 코그모를 살리지만 우리 아펠이 궁을 써서 코그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사이드에서 우리 원딜을 노리는 아칼리를 마공점으로 낚아주고 그대로 마무리해줬습니다. 게임은 어느덧 중반, 갑자기 쉔이 저에게 궁을 탔고 그래서 저는 코그모를 전멸 벽궁으로 순간적으로 노려줍니다. 스킬 연계가 깔끔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코그모가 일단 한 턴 살았고요. 하지만 피를 잘 갈아놨기 때문에 여기서의
여기서의 한타는 저희가 정말 유리한 겁니다. 상대 코코모가 멀어져서 포커싱을 아칼리로 바꾸는 샷. 그래서 저 또한 그 즉시 호응을 했고 한타를 승리하게 되죠. 이제 바로 먹고 밀면은 게임 끝나겠는데, 근데 CS 한계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어디서 먹었는지조차 감이 안 생겨서 게임 끝나고 다시 보기를 보니까 아까 그 코그모를 물면서 시작했던 한타에서 제가 찍어놓은 큐에 작은 늑대 한 마리가 죽으면서 CS 하나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불행을 더 불러왔죠. 13번째 판은 처음으로 30분까지 CS 연계는 잘 지켰으나 게임을 이기지는 못했죠. 정말 이거대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14번째 판.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미니언을 안 먹고 30분까지 갔다는 건 이제 게임을 이기기만 하면 이 챌린지를 끝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15번째 판. 슬슬 날먹이 하고 싶어져서 인베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렇게 인베에서 풀을 써서 상대 정글과 풀을 교환했고, 바텀 라인으로 복귀하는 중 우리 팀 원딜과 상대 서폿이 기싸움을 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피교환이 되었었고, 서로 다시 한번 싸워서 스펠 교환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넣고 닐라를 잡고 워이까지 잡으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상대 정글이 백업을 빨리 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 라인을 복귀해서 벽공각을 재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분 좋은 딜교환으로 다시 한번 다이브 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팀 정글까지 와서 확실하게 2명을 잡아내려고 시도합니다. 닐라에게 먼저 벽공이 들어갔고 닐라를 잡았지만 아쉽게도 코르키까지 죽으면서 1대1 교환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6렙이니까 워익이랑 붙어있다가 궁을 찍자마자 W로 거리를 최대한 좁힌 뒤 궁을 맞추고 벽공까지 맞춰서 워익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뽀삐 서포터 장인이 되었고, 병력 일섬을 쓰면서 상대 원딜에게 무한 다이브를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저는 뽀삐의 스킬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벽궁 말고도 도주기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미니언이 안 죽는 선에서 간당간당 쥐타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상대 트런드를 먼저 마무리해주고 상대의 워이까지 노려줍니다. 근데 이제 얘가 저를 안 물고 빼니까 저를 잡고 싶게끔 유혹한 다음 다시 한번 이로 빠져서 저는 살고 워익은 죽게 되었죠. 그 후에 탑으로 다시 가서 트런들까지 자르는데 성공을 했지만 또다시 미니언을 먹어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시작된 16번째 판은 제가 뽀삐만 일반에서 16판을 연속으로 하니까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께 너는 안 지겹냐? 리스펙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가 진짜 많이 힘들고 지쳤는데, 영상을 여기까지 재밌게 보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 판은 아쉽게도 다시 하기가 됐고, 그렇게 시작된 대망의 17번째 판. 저는 이제 더 이상 라인전에서 무턱대고 박지 않았습니다. 우리 팀 원딜과 포커싱을 맞추기 위해서 간다핑을 찍고 우리 팀 원딜의 위치와 상대의 위치 둘 다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상대가 기절이 돼 있는 동안 우리 팀 원딜의 폭딜이 최대로 들어가게 되었고, 상대는 풀을 썼음에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공점을 활용해서 깜짝 벽궁 킬각으로 카이사까지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상대 카직스가 등장했고 점프를 W로 끊어주면서 상대팀 카직스를 몰아내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 챌린지에서 중요한 라인전 단계에서는 이미 도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후 상대 정글을 장악하며 튀어나온 애들을 하나씩 잡고 탑으로도 로밍을 가서 영향력을 최대한 펼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니언을 먹지 못하는 건 똑같았죠. 그래서 더욱더 이런 잘 풀린 판에 끝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상대 정글은 이미 우리께 되었고 상대는 나오는 족족 잘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탑에서 매복하던 중 야스오를 잡으려고 했는데 17번째 판만에 단순히 상대만 보는 게 아닌 미니언의 피와 미니언의 위치를 체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Q를 안 썼고 상대 미니언이 없을 때 Q를 썼습니다. 맨날 뽀삐의 숙련도만 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챌린지의 숙련도가 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죠. 그 후 저는 이제 뽀삐 딜 계산의 신이 되었고, 이런 메뚜기 하나쯤은 견적이 바로바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지런히 상대를 자르면서 최대한 미니언을 안 건드리는 쪽에서 계속 싸움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게임 어느덧 중반이 되었고 저는 여전히 CS 연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상대가 먼저 미드에서 저에게 싸움을 걸기 시작했고, 순간적으로 제가 죽을 각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먼저 야스오에게 벽궁을 걸어 스턴을 걸고 궁을 최대한 짧게 차징해서 상대 벨코즈까지 날리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살 수 있었고 상대 야스오까지 잡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방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상대 카직스가 날라오자 벽궁을 시도했지만 아쉽게 걸리진 않았고, 아슬아슬하게 미포의 이속 저하 덕분에 한타에서 생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상대 미니언이 없는 걸 확인하고 스킬을 쓰고 있었죠. 그렇게 한타를 대표한 상대는 결국 설엔을 치게 되었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CS 연계로 이기기 챌린지는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